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여러분들 뭐 하고 오셨어요? 아, 식사. 그렇죠. 먹고 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하철. 스마트폰이라고 하신 분 누구세요? 네. 근데 제 생각에 다 하셨을 것 같아요. 나 여기 도착했어. 너 어디니부터 시작해서 저 강의 들으러 오셨을 때요. 이미 검색하셨죠? 오은영. 제가 오늘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요. 요즘요. 우리들, 뭐 저를 포함한 특히 여러분들, 젊은이들요. 너무너무 시끄러운 환경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보면 하루 종일요. 휴대전화 벨소리도 여러 가지죠. 또 뭐 요즘 많이 하시는 뭐 카로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까똑 이렇게 하는 거 그죠? 그런 소리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벨소리 울리죠. 쇼핑센터를 가도 요즘에는요. 막 음악이 뭐 테크노 음악 같은 게 막 들려요. 아무튼 무지하게 시끄럽습니다. 이것이 갖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요. 너무 시끄러우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길지 잘 생각을 하면서 들어보세요. 제가 연말에요. TV를 바빠서 잘 못 보는데요. 어쩌다 TV를 틀었어요. 많은 토크쇼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내지는 요즘 이제 이렇게 연예인분들이 왜 그룹으로 다니면서 뭐 이렇게 다니잖아요. 여러분 좋아하시는 프로그램들. 그걸 봤는데요. 하나같이 너무나 말이 많아요. 계속 말을 해요. 심지어는 그 밑에 자막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설명이 돼 있어요. 만약에 이렇다면 과연 사람이 하루 종일 생각을 할 틈이 있을까? 걱정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배우면요, 그게 뇌에 저장이 되죠. 근데 이 배운 것이 정말로 자기 것으로 습득이 되려면 배운 다음에요, 가만히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배웠던 정보들이 단백질 분자, 프로테인 파티클로 바뀌어서 뇌에 싹 저장이 돼요. 자, 그러면 참 어이가 없는 게 우리 고3들, 재수생들 너무 공부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냥 막 야간 자율학습 막 10시 반, 11시까지 막 빡빡 줄 긋고 하고 와요. 그럼 집에 와서 어떻게 하죠? 게임해야죠. 왜냐면 스트레스 풀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게임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 그 용적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배운 것들을 좀 버리지 않으면 새로운 정보가 저장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열심히 배우고 와서요. 게임을 막 열심히 하면 그 전에 열심히 공부한 게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영양가 무지 없는 거예요. 실속이 없고. 그러니까 뇌를 쉬게 하려면 그냥 좀 가만히 있는 게 좋아요. 이렇게 가만히 멍 때리고 이렇게. 과연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고요. 그런데 또 문제는 이 부모님들이에요. 자녀가 와서 이렇게 좀 약간 멍 때리고 있거나 소파에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그 꼴을 못 봐요. 쉬는 동안에 다리라도 좀 움직여라. 그리고 어린 아이들도 너 숙제했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그다음 할 걸 빨리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하루 종일 소음, 사람의 말소리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 생활에 너무너무나 익숙해지다 보면은요. 그것이 문제라는 거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익숙해져서 생각을 차근차근 하는 게 매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너무 지루해하고 못 견뎌해요.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충동적이고 욕구 조절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차근차근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요. 심지어는 무엇인가를 갖고 싶은 욕구마저도 지연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나 풍요롭죠. 물질이 요즘엔 넘쳐나요. 여러분들 여기 휴대폰, 휴대전화기 없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봐요. 한 분도 없어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신상품이 나오면 빨리빨리 움직이고 뭔가 기능이 더 좋은 걸 갖고 싶단 말이에요. 이처럼 늘 너무 지루한 걸 못 견디고 빨리 움직여야 되고 원하는 건 빨리 가져야 되고 그리고 뭔가 침묵이 흐르는 건 너무 지루하고 지겹고 이러면 충동 조절이 어렵고 이 충동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은 욕구 지연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결과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딱 정해진 결과는 물론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결과를 예상해보고 그 예상된 결과를 가지고 방향도 수정해보고
오류도 바꿔보고 그러는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기능 중에서 여타의 다른 동물과는 구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기능 중에서 여타의 다른 동물과는 구별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조절 기능이라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좀 다 이렇게 앉아 계시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갑자기 일어나서 이렇게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런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언어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가 와서 야, 나 이거 선물로 받은 옷인데 어때, 이쁘지 않냐? 자기가 봤을 땐 되게 촌스러워요. 그래도 괜찮네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야, 됐다 촌스럽다. 야.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인간관계가 완전 깨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언어적으로 자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욕구 조절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처럼 조절 능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조절 기능은 자기가 편안하고 모든 스트레스가 없는 아주 편안한 안정된 상태, 그리고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는 상태, 하기 싫은 거를 안 해도 되는 상태가 되면 조절 기능은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어디 인생이 그렇습니까?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있고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럴 때는 조절 기능이 필요합니다. 이 조절 기능을 가장 약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소란스러움, 시끄러움, 너무 빠름, 그다음에 갖고 싶은 게 너무 많고 물자가 너무 풍부하고 이런 것들을 못 갖는 것이 너무나 괴롭고 조용하면 지루하고 지겹고 이런 것들이 조절 기능을 망치는데 가장 주역이다. 그래서 사일런스, 침묵을 즐길 줄 아셔야 합니다. 주제를 바꿔볼게요. 우리는 죽어라고 취직 준비를 하는데 맨날 취업 어렵다는 기사밖에 없어요. 학위를 받아도 뭐 어디서 어서 옵쇼를 안 해요. 그리고 취직을 했는데 정말 죽도록 일해야 되고 인터넷 같은 데 보면 누구는 무슨 쇼핑몰을 해서 대박을 냈다 이러는데 연봉을 오를 생각을 안 해요. 이처럼 여러분들은 마음 한편에서는 좌절과 절망이 많은 젊은이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좌절과 절망이 많은 젊은이들이요, 공격성을 길러야 합니다. 공격성? 선생님 무슨 웬 공격성? 이렇게 말을 하실 거예요. 근데 도널드 윈너컷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 도널드 윈너컷이 공격성, 영어로 말하면 aggression이라고 합니다. 이 aggression은 나한테 주어진 옛것을 허물고 나만의 새로운 삶, 인생을 창조해 나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동력원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야, 멋있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막 그 얘기를 듣고 우와 이랬어요. 왜 그랬냐면요, 저는요 좀 맹랑한 애였어요. 맹랑한 애.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3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해요.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요, 잠이 잘 안 와요. 그리고 바람소리가 쌩쌩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서 오늘 내가 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방으로 갔어요. 안방으로. 똑똑 두드렸더니 저희 부모님이 야, 너 왜 그러니? 제가 드릴 말씀이 있거든요. 그랬더니 너 왜? 들어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자리에 앉아서 제가요 아버지 중학생도 됐고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시더라고요. 제가요 사막에 떨어뜨려 놔도 제가 혼자 살아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제 인생은 제 거거든요. 제가 알아서 살게. 얼마나 맹랑해요, 그죠?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시더니 그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할 말이 없죠. 그래라고 하니까 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러고 나와서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공격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부모님이 주어진 삶, 그것을 허물고 여러분만의 새로운 창조적인 인생으로 살아나가는 데는 반드시 에너지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요, 누가 지나갈 때 콱 쳤어요. 그러면 아파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또는 누가 야, 너 이따위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너나 잘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뭐라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고 회사에 나가서 여러분들의 상사가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면 이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누구랑 주먹질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싸움을 하라는 게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에서 오는 자극을 향해서 더 굳건히 버틸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 공격성은 인간관계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 공격성이 적당히 발달이 돼야지만 다시 한번 해보지 뭐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에서 지나치게 쫄지 않는 힘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공격성이 잘 발달이 안 되면 지나치게 공격적이거나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것이 잘 발달되어 있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내면을 잘 봐보세요. 작은 소리에도 내가 너무너무 기분 나빠하지 않는지, 조그만 소리에도 손톱을 세우고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해도 지나치게 위축되고 쫄진 않는지 이런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상처받았을 때 여러분이 거울을 보고 스스로에게 한솔아, 아까 너 상처받았지? 너가 기분 나쁜 건 당연한 거야. 그렇지만 너에게 그렇게 말한 애가 꼭 너보다 잘난 건 아니야. 그리고 걔가 반드시 정답은 아니야. 그리고 거울 보고 연습하세요. 야, 너 지난번에 이렇게 말하니까 나 기분 나빴다, 야.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격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요. 운동을 좀 하세요, 운동. 저희 아들이요. 초등학교 3학년 때요. 목욕을 시키는데요. 여기가 이렇게 퍼렇게 멍이 들어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너 여기 왜 이렇게, 왜 그러니? 했더니 걔가 하는 말이 엄마, 우리 반에 신모라고 하는 애가 나를 매일 때려. 그래서 너무 놀랐어요. 왜? 했더니 엄마, 걔는 이유도 없이 그냥 때려, 나를. 너는 뭐 하는데? 걔가 하는 말이 엄마, 내가 걔를 뻥 하면 걔 날라가. 걔 되게 조그맣거든. 근데 우리는 등치가 좀 크거든요. 제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자식이 맞아갖고 온다니까 엄청 열받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엄마들 같으면 걔 누구야? 당장 가자. 저도 사실 정말 그러고 싶었는데 마음을 누르고 야, 근데 걔가 너를 부당하게 때리는 건 그거는 안 되잖아. 부당하게 때릴 때는 너를 방어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그래서 내가 너 한 번만 더 때리면 선생님한테 잃는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매일 딱 한 번만 때리고 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딱 한 번만 때리고 쏘리 그러고 간대요. 그래서 사실은 엄마 나 여기 때릴 때는 너무 아파. 그래서 걔가 올 때는 부들부들 떨려.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이 힘이 다는 아닌데 일단 배에다 힘을 넣고 머리카락을 한번 날려라. 야, 죽는다. 이렇게 말하라고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엄마 그렇게 심한 말을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0번 연습을 시켰는데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알아서 해보겠대요. 근데 며칠, 한 뭐 일주일 지난 다음에 다시 보니까 멍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너 이렇게 때려줬니? 그랬더니 아니요. 그 엄마가 하란 방법을 했어? 그랬더니 엄마가 하란 방법은 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떻게 했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걔가요 책상에 앉아있길래요 제가 가갖고요 그냥 확 누르면서 야, 나 좀 업어주라 이랬대요. 근데 우리 아이가 체격이 좋으니까 걔가 꽉 눌리더래요. 그래서 오 이러더래요. 그래서 다음에 업어줘. 그리고 이제 왔더니 걔가 다음에 자기한테 옆으로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나름 우리 아들도 방법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쿠 안 되겠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반 남자애들 저를 좀 무서워했거든요. 때려준 건 아니고 저 되게 조그맸는데요. 좀 웃기는 애였어요. 맹랑한 애였어요, 저는요. 그래서 중학교 때도 쉬는 시간에 창문에 이렇게 있으면 바바리 아저씨가 이렇게 와가지고 얘들아! 그러면서 이렇게 짝 하는 아저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애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수업에 너무너무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요. 근데 애들이 저보고 야, 반장 네가 가서 어떻게 해결 좀 하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나갔더니 저를 딱 보더니 학생! 그러더니 이렇게 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저씨, 네, 예쁘지도 않은 걸 뭘. 그랬더니 그 다시는 안 나타났어요. 제가 약간 좀 그런 애였거든요. 저는 맹랑했는데 우리 아들은 안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 제가 운동을 시켰어요. 운동을 시키는데 생활체육부터 먼저 시켰어요. 스트레칭 뭐 이런 거 있죠. 얘가 4학년,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이요. 5년을 이제 운동을 주 한 3회 정도 해요. 그랬더니 완전히 지금은 짐승남이 됐어요.
중학교 2학년인데 1m 78에 몸무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그래갖고 제가 몸무게 공개는 안 하는데요. 등치가 막 이래요. 그래갖고 막 뭐 이두박근 막 이래요. 근데 아이가 이제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심신이 발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만 비대해지고 외국어만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이 건강한 게 아니에요. 몸이 발달돼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되니까 정상적인 공격성 뭐 이런 게 잘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을 향해서 내가 단단하지 않은데 무슨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이 있겠습니까? 반드시 운동을 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돈을 들여서 체육관을 가라 이런 뜻은 아닙니다. 집에서라도 하세요. 맨손 체조라도 좀 하시고 몸 스트레칭도 하시고 적당히 걷는 걸 좀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또 찔려요. 제가 운동을 못하고 있거든요. 속으로 여러분들 아유 그러는 선생님이랑 운동 좀 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50이 다 된 아줌마고 여러분들은 훨씬 저보다 밝은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Twist like a knife for the rest of your life.